네, 오랜만에 뭐 시간 되는 김에 녹음을 하나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뭐 계속 녹음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기사는 클리핑을 거의 안 하고 있고 국제나 국내나 어지럽긴 한데 제 생각을 이렇게 담을 만한 좀 자유로운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일방적인 내용인 경우가 많아서 뭐 여하튼 블라인드 사연도 형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좀 그럴 뭐 올릴 만한 좀 많이 형편없는 이야기들만 올라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약간 역시 커뮤니티에 뭔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사연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기근 상태고 그쪽은 정말 소재가 없고 지금 제가 올리는 컨텐츠 중에는 블로그에서는 뭐 봉사 갔다 온 후기, 책 읽은 후기가 그나마 뭐 제일 소재가 많고 이제 단편들을 쪼개거나 뭐 아포 그 명언집 뭐 니체 명언을 쪼갠 그런 소재거리. 그 중에서도 오늘 도전해 볼 거는 처음 하는 건데 책 두 개를 그냥 한 번에 읽은 감상을 남기고자 합니다. 절대 이제 제가 귀찮아서 한 번에 처리한다는 거는 맞고요. 사실 뭐 책을 읽고 나서 이제 감상평을 글로 써놓고 녹음을 안 한 것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독서 모임 끊기고 나서 약간 멈춘 것도 있고 막 순차적으로 올리다가 이제 그 뭐 뭐라고 하지 이제 블로그에 글 올라가는 속도가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막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거의 잊혀져 가서 그때그때 그냥 괜찮은 책이면 올리고 괜찮다는 건 그냥 뭐 느낌이 좋았던 바로 읽을 때 그냥 느낌이 좋았던 거 바로 올리는 경우가 많고 이제 묵혀놓은 것들은 뭔가 내 자신이 어떤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뭐 이제 귀찮아진 것도 있는데 요것도 두 가지도 약 최근에 읽긴 했는데 아마 주제가 똑같지 않았다면은 그냥 두 개 다 그냥 잊혀졌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나름 제가 지금 어떤 화두 인생의 되게 큰 화두가 아닌가. 모든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냥 행복이라는 걸 예전에는 되게 막연한 개념 혹은 음, 추상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그냥 지혜로운 사람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그냥 전달되는 개념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소개할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의 이런 에세이도 물론 저자의 어떤 삶의 경험치에서 나온 교훈이기도 한데 이 교훈이 사실 이 바른 행복이라는 조너선 화이트의 이 사회심리학자가 이제 말할 어떤 행복이란 것을 좀 더 심리학적으로 최근은 이제 긍정심리학이라는 어, 카테고리 속에서 행복을 좀 더 정량적으로 이제 다뤄서 행복을 어떻게 하면 추구하는지에 대한 접근법을 좀 더 구체화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예전은 아니 참 몇 주 전? 한 달 전인가 읽었던 아마 서은국 교수님의 그 행복의 기원 그 책도 아마 여기랑 끼워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여하튼 요즘은 이제 행복이란 것을 너무 막연하게 추구하다 보면은 불행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많이 이슈는 아니고 좀 책을 좋아하거나 좀 행복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한번 약간 콜라보를 해봤습니다.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뭐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책을 좋아하는 구독자라면 아마 조너선 화이트의 이제 바른 행복이라는 책을 선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금 읽는 데 있어서 좀 품을 들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챕터도 잘 나눠져 있고 내용마다 알차고 근거도 잘 제시하기 때문에 어떤 저자가 제시하는 그런 주제 의식을 잘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책이라서
저는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딸리다 보니까 좀 제가 재밌게 혹은 이제 좀 발췌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속독을 해가지고 다 훑었지만 그래도 제가 핵심적으로 이제 기억에 인상이 남았던 부분만 이제 좀 발췌를 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고요. 이제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는 에세이고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어떤 이야기나 사연들을 에, 자기가 가진 어떤 행복관념에 대해서 잘 묶음으로 전달해주는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가벼운 에세이입니다. 가볍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이야기를,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요. 사실 뭐 이 책에서 어, 이 에세이의 핵심은 우리가 행복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모호한 표현을 쓰지만 사실 그 말은 행복이란 건 결국 덜 불행한 것이다라는 말을 해주고자 하는 저자의 표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동의를 하죠. 물론 이 얘기의 어떤 기저에는 그동안 많은 불행한 상황들이 살면서 켜켜이 쌓여 왔고 행복이란 건 되게 그런 뭔가 달콤한 인생 그 비러스윗 그러니까 뭔가 달콤 씁쓸한이죠 인생이라는 게 되게 되게 쓰디쓴데 가끔씩 떨어지는 그 달콤함 때문에 산다는 게 결국은 덜 불행할 때 우리는 어떤 행복감을 느낀다는 건데 이제 나중에 소개할 조너선 화이트의 책에서도 어떻게 보면 언급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저자가 소개하는 사연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는 그런 좋은 구절 같은 것들을 전해주는데 제가 이제 호주에서 일을 할 때 같이 웃고 재밌게 지내던 동생 친구가 그런 아무래도 이제 어리니까 저보다 조금 어렸으면 많이 어리진 않고 저도 어린 상태 저도 아마 20대 후반이었으니까 뭐 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되게 좀 패배주의적으로 들렸나 봐요. 저도 그 당시에 아무튼 호주를 도망치듯이 도망노비처럼 같은 상황이라서 좀 많이 염세적인 미래관을 가졌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부정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아무튼 이른 나이에 아무튼 표현은 정확히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이른 나이에 벌써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엔 그게 긁혀가지고 더 많이 막 뭐라고 변명을 하든지만 엄성이 그 친구는 화낸 건 아니고 뭔가 항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좀 불행을 겪다 보면은 좀 나만의 그러니까 큰 불행이 아니든 뭐 제가 무슨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뭐 수감됐다 나온 사람도 아니지만 사람마다 그 견딜 수 있는 그런 고통이라는 건 있으니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어서 호주로 온 거고 도망쳤던 거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런 좀 많이 힘든 상황에서는 내 어떤 그런 그릇도 작아지는구나 그런 거 느끼는데 누구나 꿈은 커요 어릴 때는 그 꿈을 유지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어떤 불행이나 고통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잘 견디는 그런 타입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불행을 느끼는 그 척도가 좀 더 역치라는 게 다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각자의 어떤 덜 불행해질 수 있는 상황들을 그런 변수 속에서 찾는 것이 어떤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모두가 추구하는 그 행복이라는 게 좀 물질적일 수도 있고 좀 더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심플하게 가져가자는 마음에서 이 에세이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이 책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 행복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이고 제가 이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조너선 화이트의 바른 행복이죠. 조금 서두를 달자면은 이 책에서도 계속 목차 중에 그 챕터마다 그런 아포리즘들이 명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전이겠죠. 고전이죠. 뭐 성경 구절이나 뭐 되게 오래된 고전들에서 나오는 어떤 거의 위인에 가까운
명저들의 이제 명사들의 어록이 나오는데 참 어떤 행복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개념은 선이죠. 그러니까 굿 선이 무엇인가, 좋음이 뭔가. 그게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나왔던 소크라테스부터 나왔던 개념이라서 뭐 그걸 더 나아가면 뭐 스토아파드든가 뭐 절제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행복이란 관념은 굉장히 철학적인 혹은 좀 추상적인 그러면서 이제 현대 와서는 좀 물질주의적인 면도 물론 당연히 고대에도 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다가 이제 심리학이 계속 이제 어떤 사회의 어떤 병리학적인 부분, 그러니까 심리의 어떤 장애들만 관리해서 병폐만 이렇게 다루다가 이제 그러면은 긍정적인 부분 우리가 반대로 너무 병으로만 정신적인 질환들로만 다뤘다면 이제 그럼 반대로 그러면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심리학의 어떤 긍정 효과 결국은 행복해지는 방법을 좀 체계화한 개념이 이제 긍정 심리학인데 그것도 뭐 최근에 트렌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되게 뭐 마틴 셀레그먼, 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그리고 한국에는 서은국 교수 지금 제가 정확한 저자 이름을 잘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행복도 결국 우리가 보상 체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를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을 그냥 물질적인 거는 결국 추구하다 보면은 뭐 다른 변수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이죠. 뭐 당연히 물질도 하나의 조건일 수도 있고 내면의 어떤 그런 진짜 무슨 성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도 핵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른 행복에 대해서. 네. 제가 주목했던 이 책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2장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긍정적 보상보다 부정적 결과가 오히려 우리한테 긍정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로또가 되고 누군가는 불구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로또를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연히 뭐 불구가 더 뭐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거죠. 통계상으로 너무나도 긍정적인 보상이 확 주어져 버렸을 때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불행으로 떨어지는 경우 마찬가지로 불구도 당연히 엄청나게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죠. 부정적인 결과인데 사람의 밑바닥으로 한번 떨어지면은 진짜 뭐 죽을 만큼이겠지만 진짜 죽음을 버티고 나면은 조금씩 자연 회복이 되는 그 과정이 있죠. 물론 PTSD라든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도 많죠. 그런 상황도 있고 물론 로또 당첨도 엄청 갑작스러운 긍정적 보상이 와도 컨트롤 해가지고 어떤 절제력으로 체계적인 경제적인 어떤 관념으로 잘 이뤄내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사람들은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 그거를 견뎌내는 힘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동의를 했고요.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고 사실 어떤 그 거의 불구에 가까운 삶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룬 스티븐 호킹의 사례를 들어버려가지고 좀 가불기에 걸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왔을 때 그 빛이 얼마나 행복감을 주는지 작은 그냥 오렌지빛 터널 속의 그런 조명조차도 보인다면 되게 기쁘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은유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은 행복감이라는 게 로또든 뭐 엄청난 보상이 와더라도 보통의 기분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부정적인 상황도 보통의 기분으로 전환된다. 그럼 차라리 이제 밑바닥으로 불행으로 떨어진 순간도 결국 보통으로 서서히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도파민의 원리와도 비슷한 심리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하는데 약간 비속어를 섞자면 이 인생이라는 게 알 수 없긴 한데 사실 좆되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인생을 기대감을 갖고 살긴 하는데 보통은 좆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좀 그냥 뭐라 그러지? 자조적으로 말하긴 하는데 지금 좀 밑바닥으로 떨어지더라도 저보다 훨씬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낙폭을 한번 겪어 나다 보면은 그거에 좀 적응해서 보통의 기본으로 서서히 회복 단계를 가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진짜 뭐 엄청 불치의 병까지로 간다면은 너무 극단적인 사례니까 보통의 경우 적당한 불행 혹은 좀 많이 심한 불행 보통의 상태로 올라오는 거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적당한 보상도 물론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도 보통의 기분으로 계속 전환되니까 우리가 항상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의 가장분들이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다가 퇴직을 하고 나서 처하는 그런 실직 단계에서 처하는 상황 때문에 많이 행복함을 잃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곤 하죠. 그리고 그 내용이 제일 핵심이어가지고 결국 이 보통의 기분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종의 쾌락의 러닝머신을 뛰는 존재라는 표현을 5장에서 좀 다루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예시를 따로 든다는 게 조금 오바긴 하겠지만 이제 슬라보의 지작이란 철학자가 욕망의 미끄러짐이라는 표현을 써 이게 사실 그 혀의 미끄러짐이라는 프로이드의 그런 말실수를 약간 비틀어서 자기 걸로 표현한 건데 결국 욕망을 추구하다가 달성이 되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다시 욕망을 추구하는 그 보통의 기분으로 또 돌아가는 거죠. 욕망을 성취하면 또 낙차가 생기고 또 올려놓으면 또 가라앉히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 불교가 말하는 그런 욕망을 버리고 흔히 종교에서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절제나 내면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내면에 추구하는 부분은 일종의 다른 이제 기존의 이제 학문이면 그거 플러스해서 조건이란 부분을 접목하더라고요. 이 사회 심리학자 조너선 화이트가 이제 긍정 심리학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긍정 심리학을 언급하는 부분이 이제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도입이 안 되는 거죠. 그 너무 철학자적이고 혹은 성인군자 같은 표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건이 이제 변수인데 뭐 이를테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뭐 환경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 뭐 금전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인간 관계 이런 부분까지 다 조목조목 말하면서 그런 것들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 내면만을 계속 무슨 우리가 수양하는 사람처럼 도시의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소음이 있다면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 인간관계가 안 맞으면 좋은 인간관계 찾는 것도 여러 가지 항목들을 우리가 행복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변인들을 잘 찾아내자라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긍정 심리학이 제시하는 부분이고 사실 행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만든 어떤 감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몸에서 느끼는 어떤 호르몬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이제 서은국 교수께서도 우리가 어떤 삶의 생존을 위한 방법을 선택할 때 그렇다고 무조건 남을 뭐 이기적인 방법으로 택하는 건 아니지만 행복을 되게 막 고등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심플한데 생존과 어떤 생물학적인 개념도 약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읽은지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면에 추구하는 그 행복은 되게 철학적이고 뭔가 고차원적인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심플하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목하더라고요. 6장 들어갈 때. 그러니까 아이와 어머니의 감정에서 나오는 그 옥시토신의 양을 설명하면서 실제적인 스킨십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실제적인 어떤 행복감을 주는 것이라는 걸 역설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뭐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타자에 대한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개념은 되게 고차원적이고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영역까지 가는 개념인데 사실 어머니 아버지 혹은 연인과의 사랑 그런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여기서도 그런 호르몬적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긍정 심리학은 좀 더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호르몬 체계나 그런 부분들을 잘 대입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어떤 생존 시스템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걸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심리학자들이 철학자보다 뭐 좀 더 현실적인 주제에 실증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좀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더 좋고 실천하기에도 좀 그나마 낫지 않는가. 물론 철학자들이나 종교적인 그런 이상적인 부분에서 저자가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실현하기 어려운데 그거를 어떤 포인트로 잡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하나의 어떤 가치관으로 삼는 건 좋고 실천 방법은 이런 우리 긍정 심리학에서 찾아보는 것이 실제 행복감을 찾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중에 이제 니체의 그 우리를 거의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이제 항목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아까 말했듯이 PTSD 같이 오는 정도면은 너무 심각한 고통은 사실 그 사람을 사실 죽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긴 하죠. 여튼 제가 좋아하지만 잘 이해하지는 못하는 긍정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엿본 기분이 들고 이런 장르의 책을 이제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재밌게 읽을 것이고 조금 어렵지만 행복에 대해서 좀 잘 학습해보고 싶다는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힘들다면은 이제 에세이를 접하는 걸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항상 그런 내면의 어떤 되게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명언들 혹은 그런 가르침들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이런 뭐랄까 지적 허세에 빠진 타입이라서 제가. 근데 실제 이제 인생이라고 하면 좀 웃긴데 그런 삶을 겪다 보니까 좀 실제적인 조언을 듣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에, 최근에 어떤 좋은 선생님 만나서 경험해 보니까 되게 그 두 가지를 다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철학적인 종교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을 정립해 두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사소한 뭐 산책을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본다든가 아니면 내가 좋아할 만한 어떤 취미나 활동들을 내 삶의 어떤 긍정적인 루틴으로 만드는 게 실제적인 우울감이나 어떤 삶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스트레스 대처 방법, 결국 덜 불행해지는 것, 결국 그것이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삶을 에, 맛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 책 두 가지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중간에 잡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흥분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